안녕하세요. 야산 홍요 제34강 진행하겠습니다. 야산 선생께서는 1944년에 와서 그 해가 갑신년이었는데 경신년으로 바꾸면서 7년 동안의 30년 헛도수를 통해서 새로운 후천 세계가 열리는 이치를 경각변도로 드러내셨는데요. 그래서 경각변도로 다양한 관점에서 한 10번 강의를 거쳐서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각변도의 결과로 인해서 현재 인류 세계는 1948년을 새로운 시작, 후천 세계 시작점으로 봐서 인간계와 신명계가 같이 공존하는, 아직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년왕국의 도래와 같은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새로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계와 신명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런 신명계를 주로 서구 쪽에서 쓰는 말을 코잘개라고 합니다. 코잘개 우주라고 합니다. 코잘개 우주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인간의 후천 세계가 피지컬계라면은 선천 세계는 아스트랄계고, 또 새로운 후천 세계가 코잘계가 이렇게 같이 공존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과 인간의 공존식이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인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세계, 우리가 이 우주 세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우주라고 표현하죠. 우주, 천지자연 우주.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적으로는 시공간이라고 표현해요. 시공간. 우주라는 말이 시공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공간을 어떤 변화, 규칙적인 변화의 원리로 이렇게 추정을 할 때 우리는 태양과 달의 운동으로 이렇게 역법을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시공간에 대한 표현 방식을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쓰는 역법은 태양 태음력을 쓰고 있는 거죠. 태양 태음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 우리의 우주에 대한 기본적인 형상 자체를 태양 태음력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태양력은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한번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볼 때 365와 4분의 1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360이 바로 정역세계고, 정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정력인데, 이거에 비해서 5와 4분의 1이 더 과도하잖아요. 더 많기 때문에 이 태양력에서 많으니까 태음력과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태양력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19년마다 7번 윤달을 첨가를 해서 음양의 조화를 계속 맞춰 나가는 방식으로 전개를 한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태음력을 쓰는 우리 인간의 역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윤력이라고 하는, 윤력의 세계다라고 하는. 왜냐면 윤달을 첨가해서 이렇게 음양을 맞춰 나간다라고 하는 윤력법이라고 하는 윤력. 그러면은 이 윤력에 대해서 우리 새로 신의 세계, 신명계는 정력이라고 하는 거죠. 정력. 그러면 윤력과 정력이 있는데 역이라고 같은 역자를 쓰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력이라고 할 때 이 윤력과 정력의 세계가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정력법을 쓰는 거고, 인간계에 속한 사람들은 윤력법을 쓰는데, 지금 인간들이 신으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지금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산선사께서는 이제 우리는 어떤 요구가 이제 닥치는 거면, 우리가 여기 신명계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역법을 필요한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공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력에 기초를 해서 윤력을 처리하는 방식의 역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원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1944년에 그 갑신을 경신으로 바꾸는 거와 동시에 7월 6일에 경원력을 창제를 이때 하시게 됩니다. 경원력 창제. 그래서 이분의 학문의 그 종결판이 사실은 경원력 창제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원력 창제가 이분의 학문적 성과, 여기 보면은 건고도설, 선우천고도설, 황역기실약초, 경원력. 근데 경원력은 황역기실약초의 근거를 두고 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원력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는 글귀를 보면 주역과 경세를 바탕으로 1944년 8월 24일 신시를 기점으로 반포된 후천시대의 책력이다. 과도한 1월의 역수를 중천도수로 공제함으로써 역수의 중종을 회복했다. 주역에서 말하는 천도 변혁의 구체적 시기가 이로써 밝혀진다. 역수의 중천교역, 즉 선우천 고정을 단행한 경원력은 인류세계의 영원한 등대이자 나침반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공간에 대한 그 규정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이렇게 경원력법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경원력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태양력과 태음력 외에 제3, 그러니까 이 경원력은 제3역이죠. 두 번째 이제 제3 번째 역이란 말이에요. 인류의 사에 있어서 이제 세 번째 역이다. 이렇게 볼 수는. 3역, 세 번째 역. 이것에 대한 그 정통성이 어디냐면 우리 주역 안에 이것이 기술되어 있다. 주역에 기술되어 있고 또 공자도 바로 이 제3역이 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예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역과 공자의 그 주장, 그런 어떤 그것을 얘기한 것들을 지금 그 야산 선사께서 그 결정판으로 현실화시킨 것이 경원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원력에 대한 그 내용이 주역의 그 택화 협계에 그런 제3의 역이 출연이 된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화 협계를 봐야 됩니다. 그 전에 경원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경원력에 대한 설명. 자, 경원력이라는 건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경원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경원력은 우리가 태양과 태음력은 우리가 뭐 열흘일시 할 때 뭐 아라비아 숫자로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쓰고도 하고, 우리 그 동양권에서는 간지 도수를 거기다가 붙여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간지 도수나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있지 않고, 그 주역의 궤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궤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주역 궤가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시다시피 주역 궤가 총 64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64궤로 이루어진 것 중에 64궤 각 6개씩 효가 붙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6개 하면은 384효가 나옵니다. 384효니까 여기서 24효를 뺍니다. 24효를 빼면은 360효가 나오잖아요. 그럼 360효에 효 하나에 하루를 이렇게 할당하면 어때? 이게 361을 표현하게 될 수가 있죠. 361을 표현하게 되니까 이 1년 361을 보는 그 정역 도수에 맞는 거잖아요. 이게 정역 도수. 그러면은 이 24개의 효를 빼야 되는데 24개의 효는 6개의 효가 하나의 궤니까 4개의 궤를 빼는 거죠. 4궤를 빼야 된다. 근데 4궤를 이렇게 뺄 때에 이 4개의 궤를 어떻게 빼냐면은 4궤를 여기 감리 기재 미재로 감리 기재 미재 이렇게 4개의 궤를 빼니까 이 4개의 궤를 빼면 이게 24효를
또 4개 괴가 융괴라고 했구나. 융괴. 이걸 융괴라고 하면서 빼셨어요. 빼시면 이제는 그 나머지 60개의 괴가 360으로 표현해 주니까 융괴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소강절도 4개를 빼가지고 360도수에 맞췄는데, 소강절은 뭐를 뺐냐면은 건공감리를 뺐잖아요. 건공감리를 뺐는데 야산선사께서는 감리 기재미제를 빼셨어요. 그래서 감리 기재미제를 빼는 이유에 대한 그 설명을 황력기실약초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소강절은 여기 옆쪽에 보면은 황력기실약초에서 왜 소강절은 건공감리 복희 64개, 복희 3064개도를 소강절에 썼는데, 이 소강절은 황급경세도에서 이 건공감리를 뺐는데, 감리 기재미제를 빼는 거는 빼면서 주역을, 그러니까 복희 3064개들은 소강절에 썼고, 지금 야산선사께서는 주역을 쓰시는 거죠. 거기서 감리 기재미제 4개를 뺀 거죠. 이렇게 다른 방식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황역기실약초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야산선사가 볼 때는 이게 소강절의 역은 소강절의 황극경세력은 송나라 초기에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야산선사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소강절의 황극경세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송나라 초기에 끝났다. 그것을 이미 소강절이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격기실약초에서 얘기하는 것이 소강절의 황극경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강절 초기에 끝났다. 그게 이제 그 황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 황제 이름에 연호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송나라 초기에 끝났으면 황극경세력은 이제 안 맞아.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역이야. 황극경세력은 야산선사가 볼 때. 근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 한국 역학자들은 황극경세력을 아직도 가져다가 이렇게 우주 운행도수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들을 하잖아요. 아는 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야산선사는 황극경세력은 끝났어. 더 이상 쓰지 마. 그런 입장이에요. 그거는 이미 소강절이 이미 이 황극경세력에 나오는 복희 64개 방위도의 역법 체계 자체가 요임금으로부터 그다음 송나라 초기까지 쓰는 걸로 이렇게 그걸 활용을 했다고, 그리고 그거까지만 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소강절이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황극경세는 더 이상 쓸 거, 송나라 이후부터는 황극경세력이 안 맞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지금 소강절의 황극경세력에 기초한 여러 가지 우주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다 이 야산선사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된 얘기들이죠. 자, 그러니까 그럼 황극경세력을 대체할 만한 한마디로 우리가 역학을 이용한, 그러니까 어떤 간지도수 말고 이런 궤로를 사용한 역법을 이제 창안을 하신 게 이게 바로 경원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감리 기재미제를 빼서 이걸 융계로 빼고 360을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경원역 창제의 야산선사는 광복을 맞이하기 한 해 전인 1944년 갑신년 음력과 양력의 역법을 하나로 조화하고 수렴하여 제3의 책력인 경원역을 창제하여 반포했다. 그죠? 아니 근데 왜 일반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는 태음역을 말고 왜 제3의 역을 왜 만드는 거요? 이 일반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야산선사 입장에서는 이미 세상이 바뀌었어. 지금 신의 세계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신의 세계 입장에서 역법을 다시 구상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역법을 만드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신 거 아니에요. 시공간이 지금 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 시공간이 달라졌어. 사실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1948년을 기준으로 해가 지금 완전히 신의 세계가, 신명계가 지금 우리 인간계를 흡수해들이면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에 있는데, 이 역법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역법을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시공간이, 내 눈에는 지금 시공간이 바뀌었고, 지금 당신들은 시공간은 안 바뀐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다 보인단 말이야. 시공간이 바뀐 게. 그런데 이 시공간이 바뀐 이 시공간을 역법으로 또 이걸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원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월일시 대신에, 연월일시는 더 이상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대신에 기주역시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주역시를 사용하며 주역의 음양 원리를 응용하여 1월의 음양 조화를 이루고 날짜의 진행이 주역 괴의 순서를 따르는 주역 책력으로 역법 체계가 지극히 과학적인 데다 사용하기 편리하다. 자, 사용이 편리하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야산 홍역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좀 사용하지, 아직은 사용하시는 사람은 없어. 근데 과학적인 거는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유사일의 주역의 쉽고 간단한 원리를 응용하여 만든 주역책은 이 경원역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주역 책력을 만드신, 주역의 기초에서 책력을 만든 게 이게 유일하고, 이미 소강절의 환극 경세력은 수명을 다해서 끝났으니까 그 의미가 없는 얘기고, 이제 이 역이 진짜 역이고 유일한 역이다, 이게 역. 그러니까 이 역을 그런데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예전부터 그 주역이라는 책과 그다음에 문왕과 주공이 만든 그 역경과 그 공자가 이미 이런 역의 출현을 이미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기초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원역에서는 1년의 주천상수 360일을, 그렇지, 1년 주천상수 360일로 보는 거야. 이걸 1개 기본 역수인 6주로, 그러니까 6주니까 60일을 6주 해서 360역, 그러니까 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역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6주, 360역, 이게 역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월일시 할 때 일을 안 써. 역이라, 일을 역으로 바꾸는. 6주! 그렇게 말해, 6주. 일개 기본, 그러니까 1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일기라고 쓴다. 기라고 쓰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일개 기본 역수인 6주로 나머지 기형에 해당하는 5와 4분의 1을, 기형이라는 건 뭐예요? 기가 넘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360일보다 뭐가 많아요? 5와 4분의 1이 많으니까 이것을 곤괴, 땅이 다스리는 천공력으로 그냥 흡수해서 없애버려. 제가 그러니까 지금 헛도수로 이렇게 자꾸 공에 소멸시킨다는 표현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5와 4분의 1을 땅에 다스리는 천공력으로 나타나는 천공. 하늘의 그 공에다가 역.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흡수해서 소멸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 살고 있는 한마디로 신명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신명계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5와 4분의 1이라는 우주 시공 에너지를 계속 흡수해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360의 세계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 같이 살고 계신 분들은 5와 4분의 1을 계속 흡수해드려서 소멸시키고 있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세계는. 천공이란 천체의 1월 운행에 비롯되는 과도한 태양역수, 그렇죠. 과도한 태양역수를 중천 시기에 맞추어서 비우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선천과 후천을 고정하는 역수의 중정과 천도 운행의 종시가 이루어진다. 주역을 집대성한 공자는 후천 책력이 경원역 창제를 이미 예견했다. 혁계에서 역수를 다스려 혁의 때를 밝혀야 함을 강조하여,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는 때, 그 혁명이 일어나는 때를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이거예요. 혁계에서. 혁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주역에서 얘기하는 혁명은 택화역에 기초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혁명한데 뭐 혁명이란다. 뭐 의식혁명이, 물질혁명이 혁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혁명이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혁명. 레볼루션 한다는 레볼루션. 이 혁명이 일어나는 혁명은 뭐예요? 혁명은 인간이 신으로 바뀌는 게 혁명이요. 근데 인간이 신으로 바뀌는 게 혁명인데요. 인간이 신으로 바뀌는데 뭐가 바뀌는 거야? 혁자가 무슨 혁자야? 가죽이 바뀌는 거잖아. 가죽.
가죽. 가죽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담는 가죽, 여러분의 혼을 담는 가죽이니까 이 가죽이 뭐야? 가죽이 몸이야, 몸.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바꾸면 명이 바뀌는데 명이 뭐예요? 목숨이 바뀌는 거예요. 목숨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명에서, 목숨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에서 불사 영생하는 목숨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혁명이야.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바꾸는 건데, 가죽을 바꾸는 건 몸을 바꾸는 것이고, 몸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서, 죽을 수 없는 몸, 그게 명이 몸이란 말이에요. 사실 목숨줄이 붙어 있는 게 몸이잖아요. 아,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몸에서 혼이 떠나는 게 죽는 거니까. 여러분이 몸을 바꾸면은 목숨도 몸에서 안 떠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바꾸면은 혼이 안 떠나니까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말 자체에도 이미 몸을 바꾼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피지컬 몸, 탄소 생명체 몸을 크리스탈 유리체, 크리스탈 수정체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늘상 얘기한 게 빈몸 활성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탄소 생명체, 탄소 몸을 크리스탈 수정 몸으로 바꾼다, 그런 뜻이야. 이게 혁명한다는 게 원래 혁명이 그런 의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몸이 바꾸는 때를 밝힌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가 언제냐? 1948년에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가 이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명계가 인간계하고 지금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계가 인간계를 혁명해드리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 때를 밝힌 거 아니야, 경험력으로. 그래서 치령 명시를 말씀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바뀌는 거에 맞춰서 시공간이 바뀐 거니까, 시공간의 개념이 바뀌는 거. 시공간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시공간은 만물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시공간이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논리에 따르면 뭐야? 시공간이 굽어져 있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서 시공간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뭔가가 만물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 물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 물이 뭐야? 그게 몸이야. 형상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양이나 달이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그런 물체가 있으니까, 광명체들이 있어가지고, 시공간을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시공간이 이렇게 굽어져가지고, 이런 시공간을 태음력으로 규정되는 시공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사는 인간의 여기 신의 세계는 태양과 달이 없어지고, 새로운 어떤 천체가 생겨가지고, 천체가 운행하는 개념이 되니까, 완전히 시공간이 공률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360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니까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실형 명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원역의 창제는 주역에 비전되어 있는, 그게 감추어져서 이게 전해되어오는 천도가 선천에서 후천위로 바뀌는 정확한 시기를 극명히 밝혀냄으로써 후천 시기를 알리고 후천 역수의 표대를 새로이 세웠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산 선사께서 경원역을 창제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히 있죠. 왜? 분명히 이 만물의 모든 이치가 다 바뀌고 있으니까 시공간 우주가 바뀌는 거야. 우주가 바뀌었으니까 그 우주를 기술할 수 있는 그 우주 시공간 역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경원역이 나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공간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시공간이 바뀌었다는 건 만물이 새로운 만물로 됐으니까 거기에 맞게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만물이 바뀌었다는 건 사람 몸도 바뀐 거니까 다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바뀐 거에 맞춰서 그 역법을 새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야산선사는 그게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공자가 2500년 전에 봤고, 문왕과 주공이 그 시공간이 바뀌는 거를 언제 봤다는 거예요. 기원전 1300년 정도 되니까 주나라가
지금부터 뭐야, 한 3,300년 전에, 3,300년 전에 문왕과 주공이 이 시공간이 바뀌는 게 봤다는 거죠. 또, 공자도 2,500년, 2,500~600년 전에 이 시공간이 변하는 걸 봤고, 야산선사는 지금부터 뭐야, 한 60년 전에, 60년 전에 이 시공간이 바뀐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그냥 본 것만 본 게 아니고, 실제로 바뀌었다는 거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바뀐 것을 구체화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바뀐 거를.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딱 역법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원역을 공부들을 많이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뭐 공부를 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바꿨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왕과 주공이 3,300년 전에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거를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밀리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그것이 택화혁계에 있다는 거. 그리고 공자가 또 2,500년, 500~600년 전에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또 주역 택화혁계에 있는 내용에 또 부가를 해서 또 설명을 해놨고, 이제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변화에 때 맞춰서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킨 게 이게 경원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택화혁계가 사람이 신으로 변하는 어떤 이치를 거기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택화혁계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